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장담하건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에 신경 쓰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죠.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영양가가 높다고, 심지어 슈퍼푸드라고까지 들어왔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 음식이 수천 명을 뇌졸중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사이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꽤 충격적으로 들리실 거란 거 압니다. 어쩌면 그냥 어그로를 끄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심혈관 전문의로서 저는 그 끔찍한 결과들을 제 뒷눈으로 직접 봐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더 중요하게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흔하고 위험한 습관을 깨뜨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한밤중에 그렇게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거나 갈비뼈를 쿵쿵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손발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건 정말 흔한 경우인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방이 순간 핑 돌고 벽을 붙잡아야 할 만큼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 중 하나라도 해보셨다면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라거나 어젯밤 잠을 좀 설쳤나 보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범은 어쩌면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섬뜩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당수의 뇌졸중이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30% 이상, 이른 새벽, 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혈관의 마의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일 때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심장, 뇌, 그리고 혈관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새벽의 뇌졸중, 질병이 아닌 습관. 도대체 왜일까요? 뇌졸중은 유독 그 취약한 시간에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던 건강한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많은 경우 그들이 알고 있던 기저질환이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과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질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집니다. 제가 겪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죠.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례입니다. 68세 환자분이셨는데 편의상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의 표본 같은 분이셨죠. 아주 꼼꼼하셨습니다. 매일 2번씩 산책하셨고 담배는 40년 전에 끊으셨고 술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올바른 모든 것을 실천하셨죠. 하지만 많은 은퇴한 분들처럼 그분께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좋아하는 견과류 한 줌과 말린 과일 조금을 드셨습니다. 아내분께는 그게 내 건강에 좋고 잠도 잘 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너무나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3년 동안 매일 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분은 일어났지만 남편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급성출혈성 뇌졸중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아무런 경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이전 병력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었죠.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3일이 지난 후 그분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이겁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날 밤에 먹었던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그분의 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로 그 막대한 양의 한밤중에 들어온 지방, 당분, 그리고 고밀도 수용성 섬유질이 그분의 피를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슬러지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느린 휴식 상태여야 할 심장은 그 걸쭉한 피를 온몸으로 밀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밤새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혈압은 조절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스트레스를 받던 뇌의 작은 혈관 하나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소리 없이 잠든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자, 제 말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견과류가 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견과류를 먹지 말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놀라운 영양소, 건강한 지방, 비타민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화 엔진은 20대 때와 같은 고성능 기계가 아닙니다. 신진대사, 혈액순환, 고밀도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고밀도의 지방이 많은 견과류를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그건 더 이상 영양이 아닙니다. 그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바로 그 순간, 즉 깊이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심장, 간, 그리고 혈관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잘못된 시간에 먹었을 때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뇌졸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익숙한 견과류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 견과류들의 놀라운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르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거의 아무도 모르지만 제 환자들이 단 몇 주 만에 뇌졸중 위험을 3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준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만약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7가지 건강 견과류.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호박씨.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간식으로 호박씨를 드십니다. 천연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물론 그 성분들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호박씨는 또한 매우 강력한 혈관 확장 작용을 합니다. 즉, 혈관을 넓힌다는 뜻이죠. 낮에 활동하고 심장이 활발하게 뛸 때는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때 과도한 혈관 확장은 혈압을 너무 낮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처럼 자세를 바꿀 때 위험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바로 그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무서운 느낌이고 야간 낙상의 아주 주된 원인입니다. 제 67세 환자이신 김 선생님은 바로 이 증상 때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해결책, 호박씨는 아침이나 오후에 드세요. 오트밀이나 무가당 요거트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발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2. 참깨. 저는 참깨를 좋아합니다. 많은 요리에 쓰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세사민이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참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름지고 고밀도라는 것입니다. 소화가 아주 어렵습니다. 밤에 참깨를 먹으면 휴식 모드여야 할 간과 담낭이 갑자기 그 모든 기름을 처리하느라 애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부팽만, 끔찍한 이산역류,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불안정한 수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해결책, 적당량만 사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가 아닌 점심에 샐러드나 밥에 뿌려 드세요.
삼생 아몬드. 건강식품계의 총아죠. 아몬드는 염증과 싸우고 심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비타민 E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불포화 지방 함량 또한 매우 높습니다. 밤 10시에 우리 몸은 이 많은 고밀도 지방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남은 지방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혈액을 떠다니는 지방의 일종이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피를 걸쭉하고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이며 밤새도록 여러분의 심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심장도 쉬어야 합니다. 해결책. 아몬드는 아침에 즐기세요. 그때가 우리 몸이 그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줌, 약 5에서 7알이면 충분합니다. 만드시고 부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 아몬드를 드세요. 4. 연자육, 연꽃씨. 한방이나 아시아 식재료점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은 종종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돕기 위해 죽으로 끓여 먹습니다. 치즈는 참 좋습니다만 현실은 연자육이 소화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유나 쌀, 당분과 탄수화물이죠. 과 함께 조리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기관의 교통체증을 만듭니다.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한 두통이나 뇌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 혹은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 연자육을 드시고 싶다면 점심 식사 때 드세요. 아주 부드럽게 조리하고 우유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5. 볶은 땅콩. 아주 친숙한 간식이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유난히 높습니다. 물론 오메가-6도 필요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의 익사 직전입니다. 생선이나 아마씨 등에서 오메가-3로 균형을 맞추지 않고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면 혈관 전체에 만성적인 조롱한 염증 상태가 유발됩니다. 이는 뇌졸중의 주요 전조 증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볶은 땅콩은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밤에 먹는 소금은 몸이 수분을 붙들게 하려 혈액의 총량을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피가 같은 크기의 파이프를 지나는 셈이죠. 이는 밤에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이중고입니다. 해결책. 땅콩을 드시고 싶다면 소금 없는 삶은 땅콩으로 바꾸세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아닌 아침이나 이른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밤. 모닥불에 밤 구워 먹는 그런 느낌. 참 좋죠. 건강하고 소박한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습니다. 밤은 사실 견과류라기보다는 탄수화물에 가깝습니다. 흰쌀밥이나 감자와 매우 비슷하죠. 저녁에,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밤을 먹으면 잠자는 동안 숨겨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그 뒤엔 혈당 급락이 뒤따릅니다. 제65세 환자 한 분은 완벽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았습니다. 범인은 매일 밤 TV를 보며 먹던 건강 간식 군밤 한 그릇이었습니다. 해결책. 밤을 가벼운 간식이 아닌 탄수화물로 취급하세요. 아침에 토스트나 오트밀 대신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볶은 콩, 마른 볶은 서리태 등. 또 다른 건강식품 간식입니다.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이자 심장에 좋은 이소플라본이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콩을 볶았을 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콩은 소화기관의 수류탄이 됩니다. 복부 팽만, 가스,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이 육체적인 불편함은 단순히 짜증나는 것을 넘어섭니다. 깊은 REM,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밤중에 자주 깨고 불안감을 느끼며 완전히 쉬지 못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콩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아주 잘 씹어서 드시고 찐 채소나 가벼운 국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견과류들은 각각 잘못된 시간에 먹었을 때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들을 다른 흔한 음식들과 섞어 먹을 때 그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가장 위험한 견과류 조합 3가지. 견과류와 무엇을 함께 먹느냐는 견과류를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3가지 흔한 조합은 특히 위험하며 저는 매일같이 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1. 한밤의 공황 발작. 견과류 플러스 단우유. 잠자기 전 간식의 고전이죠.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 혹은 초코우유, 한 잔의 호두나 아몬드 맛알 참 위로가 되는 소리 같지만 이건 위험한 조합입니다. 우유 속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합니다. 우리 몸은 서둘러 인슐린을 대량 방출하며 이에 맞서죠. 하지만 문제는 견과류의 지방과 섬유질이 소화를 느리게 만들어 그 당분이 혈류에 더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몇 시간 뒤 새벽 3시에 여러분은 반응성 저혈당 스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혈당이 곤두박질치고 몸의 경보 시스템이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바로 그 증상들, 식은땀, 심계항진,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며 깊은 잠에서 여러분을 깨워버립니다. 여러분은 공황 발작이나 심장마비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음식으로 인한 스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 트레일 믹스의 함정, 견과류 플러스 말린 과일. 가게에서 궁극의 건강식품으로 홍보하며 파는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말린 과일은 고도로 농축된 당분 공급원이며 수분이 부족해 소화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설탕 폭탄을 견과류의 무거운 지방, 고밀도 섬유질과 결합시키면 여러분은 소화기관에 재앙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이 음식 덩어리는 이장에 머무르며 발효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양의 가스와 심각한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스가 실제로 행경막을 밀어 올려서 심장과 폐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숨가쁨, 심계항진, 그리고 끔찍하게 뒤척이는 밤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혈압 악몽, 견과류 플러스 짠 음식. 정말 흔한 습관입니다. 짠 저녁 식사, 라면, 냉동식품, 짠 배달 음식, 찌개 등과 함께 또는 식후에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것이죠. 그 식사들은 이미 나트륨 폭탄입니다. 소금은 몸이 수분을 붙들게 하러 혈액의 총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심장은 그 모든 여분의 체액을 혈관으로 밀어내기 위해 훨씬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회복하기 위해 혈압이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데 대신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됩니다. 혹시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거나 손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채로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건 그냥 잠이 덜 깬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수분으로 가득 찼고 혈압이 너무 높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행위입니다.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는 3가지 황금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부작용 없이 견과류를 즐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좋은 소식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3가지의 간단한 황금률만 따르시면 됩니다. 황금률 1. 일찍, 그리고 가볍게 먹어라. 첫 번째, 타협 불가능한 규칙은 바로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아침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이장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근무조는 인력이 꽉 차 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며 기계가 최고 속도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몸이 활발하고 소화력이 강하며 견과류의 지방을 하루 종일 에너지, 기억력, 집중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야간 근무조는 청소를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원뿐입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화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드리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꽉 진 작은 한 줌이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몬드 약 15알, 호두 7, 8알 정도. 그게 하루 종일 먹을 양으로 충분합니다. 황금률 2. 깨끗하게, 그리고 섞지 말고 먹어라.
견과류는 식사를 대체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에 곁들이는 보충식품입니다. 그리고 절대 2가지 주범, 즉 설탕과 소금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를 메인 스타가 아닌 백업 싱어라고 생각하세요. 견과류는 깨끗한 통곡물과 채소라는 메인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를 무가당 요거트, 오트밀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혹은 점심에 풍성한 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 몸이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나 혈압 급등 없이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3. 앉지 말고 걸어라.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에는 절대로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면 모든 피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뇌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어서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집안을 서성이거나 잠깐 밖을 걷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고 물리적으로 소화를 도우며 심장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영양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이나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견과류는 여러분 심장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혹은 조롱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간식을 찾을 때, 그 견과류 봉지에 손을 뻗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일의 에너지를 위해 내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는 동안 내 심장이 마라톤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 친구에게 보내는 그 한 번의 문자가 이와 똑같은 습관을 가졌지만 그 위험을 전혀 모르는 배우자, 부모님, 혹은 이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약속 하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 창으로 가셔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저녁 7시 이후에는 견과류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적는 것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이 건강하고 의식적이며 활기찬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작지만 강력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처럼 실용적이고 이치에 맞는 건강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면책 조항. 늘 그렇듯이 제가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에 중대한 변화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그 놀라운 심장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